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에 저항하며 무장의병 투쟁이 일어났을 때 이완용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로 내달렸다. 이완용은 일본군에 대한 반발을 잠재울 목적으로 조선인 헌병 보조원 제도까지 만들어 의병 토벌에 이용했다. 하지만 의병 투쟁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때 13도 의병연합군을 이끌고 서울진공작전을 펼쳤던 의병장 허위의 처벌을 상수한 것도 이완용이었다. 전참판 허위는 자진하여 비적의 괴수가 되었는데 700여 명의 무리들을 이끌고 우매한 백성들을 선동하여 나라의 채무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였으니 이런 무례한 무리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사옵니다, 전하. 황현의 매천 야록은 이완용이 일본군 사령관을 매일같이 찾아가 의병 토벌을 요청했다고 전한다. 이완용은 그 대가로 한일합방 당시 조선 귀족으로서 백작의 지위를 얻었고 그 후 3.1 독립만세운동 진압에 기여한 공로로 부작으로까지 신분이 급상승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35년도에 조선 총독부에서 펴낸 조선 공로자 명감입니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 데 공헌한 인물들의 공적을 정리한 책자죠. 자, 그럼 이완용에 대한 조선 총독부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동양의 인걸, 불세출의 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국의 대가로 이완용은 이와 같은 찬사를 일제로부터 들으며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완용은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완용의 출신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고전 운영실을 찾았다. 조선시대 명문가로 알려진 우봉희 씨 족보다. 그런데 족보에는 이완용의 이름은 없고 의도적으로 삭제한 듯 빈칸으로 남아있다. 대신 그 자리에 누군가 연필로 이완용의 이력을 간단하게 적어놓았다. 지금은 족보에서 지워진 인물이지만 그도 한때는 우봉희 씨 집안의 자랑이었다. 이완용은 지금의 분당 백현동에서 가난한 선비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게 그 과거 조사 당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지금은 좀 형질이 많이 변경이 됐지만 그 이완용 생간 그 배후로 이렇게 나지막한 야산 불은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생간은 이렇게 아주 허름한 그 태가 수준의 집입니다. 여기를 이제 동네 사람들은 다 이완용 생가토로 알고 있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들었다. 이완용은 위원회의 제1차 조사 대상이었다. 컴퓨터 파일에는 그동안 조사한 이완용 소유의 토지 목록이 빼곡하다. 이완용의 땅은 전국에 걸쳐 분포돼 있었다. 위원회는 이완용이 일제에 협력한 시기에 조성한 땅을 찾아내기 위해 전국의 토지 보고서를 샅샅이 뒤졌다. 그 당시 이제 이 일대에 보면은 이제 이완용의 토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완용. 일제 때 실시된 토지조사 사업 당시 등록된 이완용의 땅은 주로 전라도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광주도 조청면 유정리 쪽이에요. 여기도 보면 상당히 그 토지가 많은 걸 나타나는데 거의 뭐 반 그 지역에 반 정도 이완용. 재산조사위원회에서 밝혀낸 것만도 여의도 면적의 2배에 이르는 규모고 조사 대상자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중 단연 1위다. 국가기록이 결정된 것은 한 1,9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1%도 채 되지 않는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히 적은 규모의 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완용이 시대 격진 재산 가운데 일부지만 국가를 기속시킨 것에 일정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제와 매국 조약을 체결할 때마다 이완용의 권력은 커졌고 재산도 늘어났다. 한일합방 문서에 서명한 뒤 이완용은 일제로부터 은사금 15만 원을 받았다. 지금의 3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일제의 차관 정치를 성사시킨 한일 신협약을 체결한 뒤에도 이완용이 20억 원 상당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 (1920년대) 중반 경성부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이완용의 자산은 약 300만 원, 요즘의 600억 원 규모다. 당시 이완용은 조선 제2의 갑부가 되었다. 이완용의 재물에 대한 집착은 일당 기사에도 실려 있을 정도다. 이완용이 재물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동양 제1의 정치가가 됐을 것이다. 살아생전 이완용은 반역의 대가를 모두 누렸다.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가진 것은 끝까지 부여잡고 놓지 않았다. (1926년 2월 16일) 이완용은 죽어서도 일제의 호위를 받았다. 고중의 국장에 버금갈 만큼 장례식은 하려 했다. 하지만 이완용의 죽음을 대하는 민심은 그와는 반대였다. 당시 신문 사설은 그의 사망 소식을 이렇게 전한다. 그도 같다. 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 이제부터는 천벌을 영원히 받아야지. 그의 죽음은 온전하지 못했다. 이완용이 묻혔던 전북 익산시 낭산면 선인고, 명당터로 알려졌던 무덤 주변은 채석장으로 바뀌었다. 화려했던 그의 묘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 참여해가지고 그 유고를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해서 이 낭산천에다가 이렇게 떠나리라고 보냈죠. 이완용의 무덤은 1979년 그의 후손에 의해 파헤쳐져 대묘가 되었다.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의 무덤이 차지했다. 상당히 그 특징가 다른 걸 나타났는데 거의 뭐 반 그 지역에 반 정도 이완용 재산조사위원회에서 밝혀낸 것만도 여의도 면적의 2배에 이르는 규모고 조사 대상자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중 단연 1위다. 국가 기속이 결정된 것은 한 1,9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도 채 되지 않는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히 적은 규모의 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완용이 시대 격진 재산 가운데 일부지만 국가를 기속시킨 것에 일정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제와 매국 조약을 체결할 때마다 이완용의 권력은 커졌고 재산도 늘어났다. 한일합방 문서에 서명한 뒤 이완용은 일제로부터 은사금 15만 원을 받았다. 지금의 3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일제의 차관 정치를 성사시킨 한일 신협약을 체결한 뒤에도 이완용이 20억 원 상당을 이게 그 과거 조사 당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지금은 좀 형질이 많이 변경이 됐지만 그 이완용 생간 대구로 이렇게 나지막한 야산 불은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생간은 이렇게 아주 허름한 그 폐가 수준의 집입니다. 여기를 이제 동네 사람들은 다 이완용 생가터로 알고 있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들었다. 이완용은 위원회의 제1차 조사 대상이었다. 컴퓨터 파일에는 그동안 조사한 이완용 소유의 토지 목록이 빼곡하다. 이완용의 땅은 전국에 걸쳐 분포돼 있었다.
위원회는 이완용이 일제에 협력한 시기에 조성한 땅을 찾아내기 위해 전국의 토지 보고서를 샅샅이 뒤졌다. 그 당시 이제 이 일대에 보면은 이제 이완용의 토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완용. 일제 때 실시된 토지조사 사업 당시 등록된 이완용의 땅은 주로 전라도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광주도 조청면 유정리 쪽이에요. 여기도 보면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 (1920년대) 중반 경성부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이완용의 자산은 약 300만 원, 요즘의 600억 원 규모다. 당시 이완용은 조선 제2의 갑부가 되었다. 이완용의 재물에 대한 집착은 일당 기사에도 실려 있을 정도다. 이완용이 재물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동양 제1의 정치가가 됐을 것이다. 살아생전 이완용은 반역의 대가를 모두 누렸다.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가진 것은 끝까지 부여잡고 놓지 않았다. (1926년 2월 16일) 이완용은 죽어서도 일제의 호위를 받았다. 고중의 국장에 버금갈 만큼 장례식은 화려했다. 하지만 이완용의 죽음을 대하는 민심은 그와는 반대였다. 당시 신문 사설은 그의 사망 소식을 이렇게 전한다. 그도 같다. 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 이제부터는 천벌을 1935년도에 조선 총독부에서 펴낸 조선 공로자 명감입니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 데 공헌한 인물들의 공적을 정리한 책자죠. 자, 그럼 이완용에 대한 조선 총독부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동양의 인걸, 불세출의 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국의 대가로 이완용은 이와 같은 찬사를 일제로부터 들으며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완용은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완용의 출신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고전 운영실을 찾았다. 조선시대 명문가로 알려진 우봉희 씨 족보다. 그런데 족보에는 이완용의 이름은 없고 의도적으로 삭제한 듯 빈칸으로 남아있다. 대신 그 자리에 누군가 연필로 이완용의 이력을 간단하게 적어놓았다. 지금은 족보에서 지워진 인물이지만 그도 한때는 우봉희 씨 집안의 자랑이었다. 이완용은 지금의 분당 백현동에서 가난한 선비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에 저항하며 무장의병 투쟁이 일어났을 때 이완용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로 내달렸다. 이완용은 일본군에 대한 반발을 잠재울 목적으로 조선인 헌병 보조원 제도까지 만들어 의병 토벌에 이용했다. 하지만 의병 투쟁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때 13도 의병연합군을 이끌고 서울진공작전을 펼쳤던 의병장 허위의 처벌을 상수한 것도 이완용이었다. 전참판 허위는 자진하여 비적의 괴수가 되었는데 700여 명의 무리들을 이끌고 우매한 백성들을 선동하여 나라의 채무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였으니 이런 무례한 무리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사옵니다, 전하. 황현의 매천 야록은 이완용이 일본군 사령관을 매일같이 찾아가 의병 토벌을 요청했다고 전한다. 이완용은 그 대가로 한일 합방 당시 조선 귀족으로서 백작의 지위를 얻었고 그 후 3.1 독립만세운동 진압에 기여한 공로로 부작으로까지 신분이 급상승했다. 지금 보시는 것은